김종인 전 대표 말입니다. 네. 네? 그 탈당한 데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탈당한 데 대해서 동병상련을 느끼다 이런 말씀하셨던데 네. 김종인 전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던졌다고 보십니까? 이제 5년 단임제 제왕적 대통령제는 실패했다는 게 이제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 정치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역사적 소명은 이제 권력 분산형 개헌을 갖다 해야 된다는 그런 일입니다. 개헌은 참 하기 어려운 그런 개혁인데 지금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친문 패권 세력들이 이것을 지금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전 대표는 공인으로서 마지막 애국하는 일이 뭔가 하는 걸 고민하다가 개헌과 경제민주화 실현에 있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갖고 계시는데 이것을 문재인 후보를 중심으로 한 친문 패권 세력들이 개헌을 주장하는 김종인 전 대표에게 테러에 가까운 문자 폭탄을 보내고 조폭 수준의 그런 이제 비난하는 행태를 보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으면 떠나라는 식의 일방적이고 폐쇄적인 패권 세력과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다 하는 그런 생각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을 떠나셨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 친박 패권 세력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친박 패권 세력에 의해 가지고 오만과 독선의 국정 운영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을 초래했습니다. 그 광기에 휩싸여 가지고 이성적 판단 기능을 상실한 친박 패권 세력과 같이 할 수 없어 가지고 저도 이제 당을 떠나서 바른정당을 동지들과 같이 창당했는데 이러한 친박 패권 세력과 친문 패권 세력은 우리 대한민국을 양극단으로 분열시키고 나라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인데 저나 김종인 전 대표가 그러한 패권 세력에 대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다는 점에서 동병상련을 겪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근데 김종인 전 대표 지금 뭐 여러 군데에서 러브콜이 있는 모양인데 당적을 갖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뭐 김종인 대표께서 생각하실 문제인데 어떤 형태로든지 김종인 대표와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과 정치 세력화 이 조직화한 후에 아마 연대를 모색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제가 좀 여쭤보는데요. 솔직히 김무성 대표께 그 출마 권유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사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사실 김무성 대표께서 지금 킹메이커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판 메이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판을 만드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대선 출마가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뭐 한때 나라를 위해서 제가 그동안 배웠던 모든 정력을 쏟아가지고 나라를 개혁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강했었고 또 뭐 한때 오랜 기간 동안 대권주자 1위를 갖다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에 대한 생각이 전들 왜 미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큰 잘못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 후보 선대 총책임을 맡았던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과 책임을 어떤 형태로 질 것인가. 그런데 이제 현재 여러 가지 국민들 걱정이 현재 그 광장에 나오는 태극기 부대들의 걱정도 박근혜 대통령 잘못했는데 문재인 후보가 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광장에 많이 나오고 계신다고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지 역사적 책임을 져야 되고 다음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마음을 비우고 그 세력을 연대하는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이 대선을 이기는 길이다.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저는 저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마음을 완전히 비우고
연대의 고리 역할을 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연대 그러면은 고리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일단은 개헌이 연결고리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상 지금 개헌이 당장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개헌으로 나가는 세력끼리의 어떤 연대를 해서 연정 형태로 일단은 좀 끌고 가다가 그 이후에 개헌을 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현재 뭐 나라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개헌이고, 개헌은 지금 대통령 선거가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예. 대선 전에 개헌을 해야 되고, 그걸 할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현재 뭐 대권 주자 중에 1위를 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를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난간에 봉착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헌을 고리로 지금 현재 대권 주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개헌을 위한 연대 고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개헌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선 차기에 나오는 사람이 자기 임기를 단축하는 게 전제가 돼야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네, 지금 예. 나라를 위해서 모두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근데 더불어민주당도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자는 그런 거를 각 대선 후보한테 권유한다고 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기왕에 개헌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예. 지금 개헌을 갖다 해야지. 일단 자기들이 먼저 선거에서 이기고 난 뒤에 개헌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소화적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제가 돼야 되는데 이긴 다음에 한다는 거는 순서가 바뀐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개헌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권력 잡고 나고 난 뒤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연대, 연립정부, 연정,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세력은, 어디까지라고 보십니까? 문제는 그 세력이 선거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치를 이토록 망쳐놓은 패권 세력들은 제외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패권 세력들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친박 패권 세력, 친문 패권 세력을 제외한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은 대표님께서 딴 분들도 좀 김종인 대표뿐만이 아니라 딴 분들도 좀 접촉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물밑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밑에서요? 뭐 지금 정치인들이 예. 만나는 것이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사진이 나오고 이래 하는데 예. 신 교수 제가 뭐 누구 만나서 이렇게 하는 거 언론에 공개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예. 김종인 대표하고도 뭐 몇 번 만났었고 예. 그런 만남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 공감대 형성이 일단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 연대 연정이 됐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단일 후보를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현실적으로 문재인 후보가 지금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헌 세력이 연대해가지고 단일 후보를 뽑고 이것이 연대입니다. 또 이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또 역할 분담도 하고 연정을 위한 그러한 약속들도 해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일부 안철수 전 대표라든지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지 연립정부에는 소극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안철수 후보나 유승민 후보 지금 각자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재 이제 박근혜 정권의 너무나 큰 실정 때문에 그 반사 이익을 문재인 후보가 받고 있고 그래서 지지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본인들의 자강해서 어느 정도의 지지율을 확보해놓고 그때 가서 연대에 참여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지율이 높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각에서는요.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율도 사실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이른바 상대적 대세론이 존재할 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정치판에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선과 악으로 지금 보지 않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박 정권이 이제 악이기 때문에 그 반대편 끝에 있는 문재인 후보가 거기에 대한 반사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그 박스간의
갇혀가지고 예. 그 뚫고 나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문재인 후보도 현재 당선권에 진입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머지 분들이 더 분발하고 나중에 힘을 합쳐서 이것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진짜 아이 대표님 그 어렵게 모셨는데 정말 인터뷰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앞으로 계속 좀 많은 노력 그 우리나라 정말 이 통합까지는 안 되더라도 대립이 없어지는 사회를 만드는데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동안 제가 이런 인터뷰 응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원하면 언제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김무성 전 대표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